가장 조심해야 될 게 브로콜리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이 브로콜리를 애기한테 주면 그게 갑상선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해요. 자, 원장님 오늘 주제는요 이유식입니다. 소아과 컨텐츠를 다룰 때 이유식은 빠질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사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유식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애기들이 처음에는 그 모유나 아니면 분유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음식을 일찍 주는 거는 좀 더 나쁘거든요. 엄마가 주는 모유나 아니면 분유 자체가 애기한테 영양가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아기는 매일 크고 매일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유는 한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애기한테 줄 수 있는 철분도 한 6개월쯤 되면은 이제 동이 나요. 아기가 그 원하는 대로 모유가 다 감당이 안 되고 이제 좀 칼로리가 부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아마 모유 말고도 좀 다른 음식이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게 6개월. 6개월이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아기를 좀 잘 키우고 싶고 뭔가 빨리 아기를 위해서 해주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일찍 먹여요. 이유식을. 그래서 너무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것보다 가지는 게 좋긴 하지만 아직은 아기들이 소화 능력이라든지 안 먹던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알레르기에 대한 그 대책이 좀 필요하고 아직은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이 이제 이유식을 하는 시기는 가장 적당한 시기가 6개월 좀 지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유식을 너무 빨리 하거나 늦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너무 빨리 하면 아직은 소화 적응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알레르기 두 가지죠. 그래서 모유는 그래도 사람이 먹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단백질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분유는 모유 성분하고 전혀 다른 카제인이라는 그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던 애기들이 몸에 얼굴 이런 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려운 그 피부 그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찍 주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나오는 모유가 가장 이상적이고 면역학적으로 알레르기도 덜하고 또 병을 이기는 그 저항력에도 상당히 애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면역 성분이 많아요. 만약에 이유식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오는 문제는 뭐가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가 이제 빈혈이죠.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받은 그 철분이 고갈이 날 때가 이제 6개월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근처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애기들 이유식은 그냥 쌀 한 가지만 끓여서 국물만 좀 주어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이유식은 철분 부족한 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이유식이거든요. 되게 우리가 이제 소고기 좀 갈아서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유식을 아무렇게나 해서 주면 엄마는 정성스럽게 시간을 내서 했지만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애기들한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그 소금 간을 안 하면 그 모든 분유에는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하면 맛도 없겠거니와 애기들한테 나트륨이 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간장에다가 장조림 조금 이제 갈아서 넣은 거랑 그 다음에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왜 비벼주잖아요. 그 만들어주는 간장이 조금 들어간 이유식이 애기한테 상당히 좀 좋은 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애기들이 그 간을 조금 하면은 훨씬 잘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애기들이 이유식을 안 먹는 애들 보면은 치즈, 그 다음에 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소금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소금이 들어가면서 애기들이 그 맛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애기들은 하루 종일 땀으로 나가는 그 소금이 보충이 필요하거든요. 애기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애기가 이제 체중이 잘 늘고 잘 크고 발달도 이제 좋은데 한 6개월 지나면서 이제 9개월에 가까우면 애기 체중이 갈 때마다 잘 안 늘어요.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지고 잘 때 보면 식은땀이 촉촉하게 나요. 그리고 아기가 먹는 음식도 아닌데 종이를 먹는다든지 이런 이식증이 생겨요. 땀을 흘리고 뭔가 먹는 양이 줄어들고 종이를 뜯어 먹는다. 또 이제 어른 같으면은 이제 얼음을 깨물어 먹어요. 어른들이 이제 빈혈이 오면. 근데 아기들은 종이나 책을 집착적으로 뜯어먹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아기가 빈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철분제를 먹이기도 하고 특히 식단에 살코기, 소고기 종류를 갖다 우리가 좀 주기도 하는데 그럼 소고기를 얼만큼 줘야 애기들한테 빈혈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보통 6개월 되면은 한 10g, 돌쯤 되면은 계란 한 개 크기에 그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면 한 40g 되거든요. 그 정도 들어가면 빈혈이 특히 철분제를 안 줘도 애기가 그 해결되는 그 정도의 철분이나 단백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유식을 시작하다 보면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주의해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엄마들은 이제 이유식을 자기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켜서 먹든가 이제 이러면은 엄마가 실제 해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애기들은 어떤 음식이 자기한테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처음에는 갑자기 너무 여러 가지 주는 것보다는 한 가지씩 아기가 먹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이제 확인하고 이제 주는 것이 좋죠. 이게 이유식에 조심해야 될 거가 있거든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브로콜리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이 브로콜리를 애기한테 주면 그게 갑상선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같은 거는 조금 애기가 좀 큰 다음에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애기들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좀 덜 주고 또 애기들이 이제 꿀이라든지 시럽 같은 거는 돌되기 전 애기들한테는 못 먹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꿀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되잖아요. 닫아놓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클로스트리즘, 보tulism이 이제 자라면 애기한테 식중독 그 위험이 호흡마비까지 올 수 있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꼭 그 먹여야 되는 경우에는 한번 끓여야 돼요. 끓이면 보tulism 그 독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음식 중에서 이제 뭐 영양가는 많아도 이제 알레르기 원인들이 많은 것들이 뭐 견과류, 계란 뭐 이런 건데 이제 계란이 굉장히 애기들이 그 두뇌 발달 또 머리를 수초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란 흰자는 아니거든요. 계란 흰자는 오히려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만약에 애기들한테 이유식으로 준다면 계란 노른자를 준다면 그게 뇌를 수초화하는데 아주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고지혈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들이 이 뇌가 신경이 수초화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아기를 위해서 좋지만 그 계란 흰자들은 좀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해서 아마 조심해서 먹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가 뭐 애기마다 또 체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애기가 그 먹어서 뭐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뭐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뭐 이런 알레르기의 그 증세가 있다면 굉장히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유식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